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현 시장의 주소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하셔서 시청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 시장이 빠지는지 그리고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 산업을 제가 직접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놓은 총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여러분들을 위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 모두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전쟁과 금리 상승이 현재 국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유가죠. 이번에 석유 수출하지 말자 이란이 강경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해당 발언과 가자지구 병원 폭격 등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으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배럴당 93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주장 자체는 50년 전에 1973년 중동 국가들의 서방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조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때 뭐 미국이랑 여러 개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유가에 대한 수출을 막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주유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우디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이란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오펙 회원국들 중에서 이란의 주장에 동참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유가에 대한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때처럼 미국이 비축유를 풀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비상시기에 희망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도움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1975년 석유 비축법을 제정해서 세계 최대 전략 석유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973년도에 미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그 당시에 미국의 주유소에 엄청난 줄이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1975년도에 석유 비축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비축량을 풀어버립니다. 1980년대 초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석유 비축량을 약 40%를 매각해 버립니다. 당연히 계속적으로 감소했고 지금도 이 양 자체가
1980년도 초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시 한 번 더 이 비축유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이후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이번에 제재를 완화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기 때문에 석유 수출 금지 제재를 풀었을 때 유가 상승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이 제재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사실 이달 2주 차만 해도 이란의 하마스 공격 개입 의혹에 대한 부인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제 어때요?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즉 국제 유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유가의 상승은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이 바로 이거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원래 2%죠. 즉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세가 현 상태보다 냉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물가에 대한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수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에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자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아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연 5%선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선 위로 올라간 것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로 16년 만이고요. 그만큼 현재 미국의 시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은 당연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면서 다시 인상할 것을 암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의 고문은 10년물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소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압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즉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압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가에 대한 상승,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거기에 따른 금리, 고금리의 지속,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지는 거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코스닥 5%, 6% 넘는 하락이 나왔죠. 최고 낙폭인 7%까지 나왔고요. 코스피도 3%, 2.5% 엄청난 낙폭이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1월부터 9월까지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2차 전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코스닥이 낙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주가와 시총 비중인데 보시면은 올해 초에와 그 다음에 지금과의 변화를 보시면은 5월 달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죠. 시총에 대한 비중도 20%에서 25%를 넘어서 거의
30%까지 육박을 했다가 현재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선 혹은 코스닥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버텨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테슬라 쇼크에 2차 전지가 현재 곡소리를 내고 있죠. 테슬라의 어닝 쇼크 충격이 국내 2차 전지주에는 태풍급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장도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튬 가격 어때요? 최근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지만 바닥을 찍고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튬값 하락에 따른 2차 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들 12월에 나올 게 지금 이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2차 전지 끝난 거냐? 반등에 대한 여건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IRA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도 분명히 있고 리튬 값도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리튬 값 상승세에 따른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용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에 대한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대금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가장 많은 순매수 대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가장 적고 외국인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 예탁금 및 신용 잔고입니다. 고객 예탁금 어때요?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오던 이 예탁금 자체가 올해를 시작으로 반등을 하나 했더니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의 신용, 코스피의 신용도 사실 고객 예탁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도 꺾이고 신용도도 꺾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투자들이 주식을 팔고 신용 물량을 갚고 있으며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을 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증시 부진에 거래대금이랑 예탁금, 신용거래까지 다 줄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 주도주가 있나요? 주도주가 없죠. 주도주가 실종된 증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과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용거래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20% 초반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대장주의 어닝 쇼크와 테슬라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했고요.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약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분명히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수급과 함께 신용거래가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입니다. 즉 거기에 따른 신용 물량들을 갚고 개인 투자들이 예탁금을 뺀다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모으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금 자체가 뭐 CMA 통장이나 예금 통장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MA 통장이나 예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주가가 빠진 다음에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들의 수급으로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릴 필요가 있죠. 왜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투자보다 코스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코스피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코스닥 2차 전지에는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빠르게 붙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 전부 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맞지만 주가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연속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긴 시간 투자하시는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산업을 전기차라는 산업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 자체가 새로운 전기차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는 당연히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은 투자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과 고객 예탁금과 신용에 대한 물량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횡보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덜 지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개인 투자들의 수급 자체는 CMA 통장이나 뭐 예금이나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럼 시장은 도대체 누가 올릴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매도세를 유지해왔던 외국인들이 복귀하면서 국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어때요? 현재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죠. 즉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수급과 실적 양쪽에서 영향을 받을 텐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죠. 감산에 대한 그리고 낸드와 디램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심리에 민감한 개인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개인에 대한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은 비교적 매수세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돈이 몰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도 개별 어떠한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높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외국인의 선물 시장과 연동된 매매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선호를 고려했을 때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반응이 빠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볼 때 유가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이란과 중동 시장에 앞으로의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국채금리 10년물이 5%를 넘어섰다가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국채금리가 최소한 지금보단 떨어져 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단기 약세가 아닌 고객 예탁금 감소와 신용 감소 등으로 반등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흐름을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우량주들을 공략하거나 개인 이슈가 있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이슈가 없는 종목군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면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요. 개인의 투자가 약한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형주의 반등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건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SK 하이닉스 주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니 그럼 반도체 중요한 거 알겠고 아까 전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 총정리 자료집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반도체가 가면 AI가 가고 AI가 가면 로봇이 가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난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유저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셨을 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작동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약관 읽어보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딱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여러분들의 이름만 적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뭐 서울특별시 뭐 땡땡구 집 주소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걸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끝내셨다.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가장 위에 이 깃발형으로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반도체, AI, 로봇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핵심 자료집도 급등 추천주 안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이 급등한 종목군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